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3세대 면역 항암제의 모든 것, 그 두 번째 시간을 그렇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NK세포와 T세포 등의 이 면역세포들을 한번 되짚어봤고요. 이런 면역세포를 강화시킨 면역세포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번 나눠봤잖아요. 자, 이번에는 이 면역 항암제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또 면역 관문 억제제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요? 왜 중요하죠? 면역 관문 억제라는 단어가 어려워서 그렇지 네. 사실상 우리가 이거 얘기하면 다들 알아요. 키트루다. 키트루다라고 해서 사실 뭐 주식을 좀 하시거나 바이오 쪽 아니 암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거의 정말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면역 관문 억제제라고 보시면 아마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보실 겁니다. 네, 어쨌든 이 면역 관문 억제제가 이제 암세포를 어떻게 죽이는지 또 어떤 환자들에게 쓰이는지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으니까 이것부터 좀 차근차근 풀어볼까요? 네. 네. 이제 면역관문 억제제는 기존의 이제 1세대 항암제나 이제 2세대 항암제들은 암세포를 직접 타깃을 했어요. 그러니까 1세대 항암제 같은 경우는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 같은 경우는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 근데 암세포가 빠르게 분열을 하니까 정상적인 세포들의 어떤 같이 또 공격을 받아갖고 부작용이 많이 생긴다. 그리고 이제 2세대 표적 항암제 같은 경우는 표적을 가지고 있는 그 암세포를 갖다가 이제 공격을 하게 돼 있고. 네. 3세대 이제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암을 직접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몸에 있는 면역 체계가 암을 갖다가 공격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이제 암세포와 정상세포가 있는데 몸에 있는 이제 면역세포들이 암세포를 갖다가 공격을 해야 되는데 공격을 못하게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것들이 있어요. 브레이크 역할. 네. 그걸 이제 면역관문이라고 하는데 네. 그 면역관문 억제제가 그 브레이크를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면역세포들이 암세포를 갖다가 공격을 할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저도 이제 막 사실 뭐 이렇게 어려운 단어가 있어가지고 나름 찾아보다가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뭘까라고 했는데 네. 스타크래프트 혹시 아세요? 스타크래프트요? 모를 수 그거 있죠. 쇼미더머니. 네, 쇼미더머니.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 게임에서 보면 우리 이제 오버로드라고 해서 숨어져 있는 거를 보이게끔 만드는 거. 그거를 키트루다라고 저는 이제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해도 틀린 건 아니죠? 네, 스타크래프트를 아세요? 스타크래프트 좋아해요. 잘 못하시는 것 같고. 네, 아무튼. 좋아하기만 좋아하면 하시네요. 안 돼. 아무튼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틀린 건 아니죠. 왜냐면 좀 더 쉽게 전달을 해야 되니까. 표현을 하는 방법들에는 되게 여러 네네. 가지가 있어요. 네네. 뭐 유튜브나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다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뭐 스위치다, 네네. 뭐다, 뭐 많이들 이제 얘기들을 하는데 네네네. 면역세포랑 지난번에 왜 MHC 클래스 1? 어려워요. 네네네네. MHC 클래스 1. 네, MHC 클래스 1 혼돈에 빠뜨렸던. 얘기 나올 때마다 혼돈의 카오스 네. 나오고 맞아요. MHC 클래스 1을 갖다가 네. 가지고 있는 네. 어떤 그 정상세포들 네네. 예, NK세포는 그걸 갖다 이제 구분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쵸. 네. 표식이 또 있어요. 암세포에는 PD-L1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그렇죠. 정상세포에는 PD-1이 있고 네. 얘네가 결합을 하게 되면은 공격을 안 해요. 일단 착한 놈하고 나쁜 놈하고 손잡으면은 진짜 너무 어려워. 네. 진짜. 공격을 안 해. 그렇죠. 예, 근데 손을 못 잡게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러니까 걔네들이 막아주는 거죠. 아니 쉽게 설명하려고 했다가 더 몰라. 어려워졌잖아요. 왜 분류를 하지 마. 분류를 왜 분류를 알았어, 해? 알았어. 그 세포들이 가지고 있는 수용체에 정상세포의 수용체랑 암세포의 수용체가 만나는 것을 막아주는 거. 네. 근데 어떤 수용체에 갖다 붙냐? 그 면역관문 억제제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상세포랑 암세포랑 자꾸 만나요. 그러니까 면역세포가 면역 반응을 못하게 그 브레이크를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면역관문 억제제다. 예. 브레이크를 풀어주는 이 면역관문 억제제 자체가 어쨌든 기존의 항암제라는 다른 메커니즘을 그렇죠.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어우, 거겠죠? 메커니즘까지 역시 네, 그게 잘하시네요. 어떤 기전인지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면역관문 억제제는 크게 이제 현재 3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네. CTLA4라는 세포를 갖다가 기전으로 하고 있는 여보이가 있고 네. PD-1 계열의 키트루다, 옵티보 네. 예, 이런 게 있고 네. PD-L1 계열의 티센트릭과 뭐 저희가 또 임상하고 있는 뭐 바벤시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바벤시오. 굉장히 많네요. 그러면 이사님 이 중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게 어떤 거예요? 제일 많이 팔리고 있는 면역관문 억제제는 키트루다고요. 네. 두 번째로 많이 팔리고 있는 건 옵티보가 옵티보. 있어요. 네, 옵티보랑 이제 키트루다랑은 회사가 달라요. 네. 머크의 키트루다, BMS의 옵티보. 근데 이 두 약에는 재밌는 스토리가 있어요. 오, 스토리 어떤 거 있어요? 스토리 진짜 궁금해요. 재밌는 네. 얘기예요. 진짜 재밌어요. 오, 예. 면역관문 억제제 중에서 이제 PD-1 이제 계열의 면역관문 억제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PD-1.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 옵티보가 먼저 이제 개발을 했고 네. 허가를 먼저 받은 건 키트루다예요. 개발을 먼저 한 건 옵티보인데 개발 시작을 한 거. 허가는 그렇죠. 키트루다였다. 네. 그래서 머크가 BMS에다가 네. 7년 정도 그 로열티를 줬어요. 특허권 침해에 따른.
아, 또 그게 있었구나. 네. 옵티버가 더 클 수가 있었죠. 그렇죠. 머크가 이제 공격적인 어떤 임상을 해가지고서 컸죠. 먼저 올해 이제 그 키트루다가 의약품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릴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 1위예요. 그러니까요. 얼마 저도- 정도 그럼 팔린 거예요? 작년에? 작년에는 26조 정도 팔렸고 그러니까 엄청난 올해 장난 아닙니다, 진짜. 30조 이상 팔릴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키트루다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어쨌든 많이 꾸준히 판매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어... 그러니까 면역관문 억제제 시장이 갈수록 더 커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이제 면역 항암제 시장이 커지고 음. 면역관문 억제제 시장도 더 커질 것이고 면역 세포 치료제 시장도 엄청 커질 것이다라고 아. 예상을 하고 있고 2025년이나 2026년도 뭐 이렇게 봤을 때 세포 치료제 시장을 갖다가 20조 정도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이 키트루다 같은 면역 관문 억제제가 전 세계 의약품 매출 1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많은 환자분들께서 이 약을 사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모든 환자분들이 다 이 면역 관문 억제제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암 환자들이 면역관문 억제제를 사용을 했으면 좋겠죠. 아. 네, 좋겠는데 네. 그 암에 대한 성질이 틀리고 몸에 대한 메커니즘. 상태에 따라 가지고서 면역관문 억제제를 쓸 수 있는 환자들은 달라요. 그런 치료제를 선별하기 위한 과정들이 또 필요하겠죠, 네. 환자분들마다. 그러니까 쉽게 이제 저희가 조직 검사라고 하는데 네. 암인지 아닌지 뭐 알아보러 갔다가 또 조직 검사했다. 네네. 근데 그 조직 검사를 할 때 좀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PDL1이라는 아, 거를 브레이크? 브레이크. 예. 브레이크. 예.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검사를 해요. 어. 면역관문 억제제는 PDL1 발현율에 따라 가지고 암세포에서 그 PDL1이라는 수용체가 있는데 그게 네. 얼마나 발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 면역관문 억제제의 반응률이 또 다르게 이게 완벽한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는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많을수록 약이 잘 붙는다는 거예요? 그럼요. 예. 근데 지금 PDL1 환자들이 이제 가지고 있지 않는 음성 환자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제가 예. 알기로는. 예. 그렇죠. 그런 환자들은 기전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못 하는 건가요? 아니요, 사용을 못 하는 건 아닌데, 네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PDL1 발현율에 따라 가지고서 이제 보험 적용, 급여라 그러거든요. 예, 보험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여부가 PDL1 발현율에 따라 갖고 틀려져요. 아. 네. 그리고 1차 치료제가 면역관문 억제제가 아니라 뭐 다른 이제 그렇죠, 뭐 다른. 표적 치료제나 네, 뭐 그렇죠. 화학 항암제가 있으면은 그 약을 쓰고서 안 들었을 때 이제 의사들이 이제 처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1차 치료제가 주어져 있는 그 질병에 대해서는 그 1차 치료제, 2차 치료제를 써야 해요. 아, 써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예, 쓰고 나서 안 듣게 되면은 그 다음 치료제로 넘어오면서 이제 뭐 면역관문 억제제를 쓸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게 있고. 네네. 그러니까 폐암 같은 경우는 1차 치료제, 2차 치료제 전부 다 면역관문 억제제가 처방이 가능해요. 아, 그러면 이제 모든 암이 아닌 거고, 거기서 가능한 것만 이제 하는 거는. 그렇죠. 근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네네. 모든 암에 그러니까요. 면역관문 억제제를 갖다가 좀 써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예. 그게 안 되는 거군요, 지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암 환자분들이 이 PDL1을 가지고 있어야 그렇죠. 면역관문 억제제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네네네. 그렇군요.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병용 임상했을 때 이 PDL1이 음성인 환자들 혹은 적은 환자들한테도 병용을 했더니 우리가 굉장히 좋은 예. 결과가 나왔다. 사실 저희- 이게 인게믹스 장점 아닌가요? 예, 저희 같은 경우는 미국 임상도 그렇고 한국 임상에서도 PDL1 발현율이 거의 없는 환자들이었고요. 그쵸, 그쵸. 미국 임상 같은 경우에는 PDL1 발현이 아예 없는 환자들. 그러니까 기존에 다른 치료제를 해서 듣지 않은 것도 듣지 않은 거지만 네. 면역관문 억제제랑 SNK를 갖다가 병용 투여했을 때 약효가 기대하기 힘든 환자들이에요. 말기 환자들이고 PDL1 발현율이 아예 없는 그런 환자들한테서 좋은 반응이 나왔다는 거. 그러니까요. 네. 지금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슈퍼 NK 그리고 오늘 다뤘던 면역 관문 관문 억제제의 이 시너지 효과를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네네. 임상에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봤다라고 하셨는데 그 효과가 저는 좀 궁금하죠? 저는 알고 있으니까.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 저희가 이런 시너지 효과가 어떤 효과를 보였는지를 NK맥스 임상 결과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볼까요? 오,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네. 다음 시간 빨리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올게요, 여러분. 네. 그 전에 어떻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